그거 사기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약간 한국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소울한 도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뉴욕에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뉴욕에 가게 된 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가게 되었어요. 영림 강남 갤러리 전시장을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디자인을 저희가 감사하게도 맡게 되었어요. 회장님께서 우리 전시장 할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뉴욕에서 한 일주일 동안 공부하라고 갑자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일주일 만에 비자 받고 비행기표 예약해가지고 저도 얼떨결에 뉴욕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녀오신 곳이 어디인가요? 일단은 뉴욕만 다녀왔어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하드락 호텔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림 연구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합류해가지고 소울한 도시도 가게 되었고 A&D, B&D 건물, 각종 이제 로드샵으로 굉장히 다양한 하이엔드 디자인된 가구들, 소파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공간들을 로드샵 개념으로 걸어 다니면서 많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도 되게 많았거든요. 구겐하임이라든지 각종 전시들도 다니면서 좀 구경도 하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딘가요? 저는 뭐 다 좋았는데 이게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소호라는 도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소호가 굉장히 럭셔리한 로드샵인데 거기 명품 매장도 많은데 몰테니 앤코, 데파도바, 불탑 같은 하이엔드 주방 가전 그리고 소파 이런 업체들이 로드샵에 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품 구경도 하고 소파나 가전들, 가구들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도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사실 뉴욕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삭막한 경향도 있고 굉장히 시끄러운데 소홀한 도시는 좀 유럽풍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홀한 도시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외적인 부분으로 치면은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기리기 위해서 이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름을 새겨가지고 사람들을 기리고 뭐 생각하게 하는 그런 전시 박물관도 있었는데 그런 공간 가면서 느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뉴욕 가서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특히 생각나는 도시가 있다면 소호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유럽을 다녀오셨는데 미국과 차이가 있다면? 유럽과 미국의 차이라 이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는데 유럽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미국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미국은요 한 6시부터 해가지고 식당이 다 열어요. 뭐 베이글 집이라든지 브런치 집들이 굉장히 빨리 열어가지고 좀 빠르게 움직이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유럽은 반면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보다는 저희가 식당을 또 7시 정도에 예약을 했었는데 7시에 예약을 했는데 한 8시쯤 늦어서 와놓고 미안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오픈을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문화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똘레랑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어떤 문화냐면 시위라거나 어떤 집회를 할 때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관용을 똘레랑스라고 하거든요. 유럽에는 그런 정신이 좀 깃들어져 있고 미국은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뭘 느꼈냐면 미국 가서 약간 한국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건물이 웅장하고 도시가 굉장히 큰 서울시청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 그 결이 달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용할 만한 사례들은 많았나요? 적용할 만한 사례라고 한다면 사실 유럽에서 본 것과 뉴욕에서 본 것이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간이 주는 느낌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약간 유럽은 좀 모던한 컨셉의 선 정리가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이 곳곳에 설계가 돼 있다면 뉴욕은 약간 그 클래시컬한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호텔도 그렇고 식당 같은 데 가도 그렇고요. 느낌이 클래식이냐 모던이냐 이 차이를 좀 봤는데 물론 뭐 여기가 전부 다 클래식만 하고 여기 무조건 모던하기만 하고 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좀 더 유행하는 스타일이 뉴욕 쪽이 좀 더 식당이나 이런 데들 가봐도 클래식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특별한 에피소드는 타임스퀘어에 이제 브로드웨이 쪽에 뮤지컬을 해요. 거기서 알라딘 공연을 봤는데 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양탄자 타고 날아다니고 연기도 너무 좋고 배우들이 어떻게 말도 안 되게 디테일한 연기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공간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문화 공간을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안 좋았던 점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약간 공항 직원처럼 하얀색
옷을 입은 기장 같은 사람이 제 짐을 끌어주면서 택시 쪽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 택시에 타서 제가 머물 숙소까지 가게 된 거예요. 뉴욕 공항에서 제가 머무른 숙소까지 1시간 거리였는데 1시간 거리에 1,100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1,1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만 원 정도거든요.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이 사람들하고 실랑이 벌일 그런 시간도 없고, 왜냐면 연구원분들도 기다리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용을 주고 갔는데, 이제 제가 연구원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사기당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그럼 얼마나 비용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한 100불에서 110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10배 정도 더 비싸게 택시를 타고 간 거죠. 여러분들도 뉴욕에 가면 그런 사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났던 드레인드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그분도 최근에 뉴욕에 한 달 동안 갔다 왔는데 똑같은 사기를 당할 뻔했다가 중간에 내려서 다행히도 저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뉴욕에 혼자 가시거나 이런 여행으로 가실 때는 누가 짐 끌어주고 택시 타면은 절대 안 되고 무조건 옐로우캡 타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요. 제가 아침마다 센트럴파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딱 마시는 그 여유,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 행복했던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은데 이제는 또 일상에 돌아와서 그 느낌을 느낄 순 없지만 또 그때 충전받았던 에너지를 제가 하는 일에 더 쏟아서 또 열심히 해야죠. 아무튼 뉴욕행은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고, 이 기회를 주신 영림 인지원분들과 그리고 연구원분들이 정말 저를 많이 케어를 해주셨어요. 손님이라고 케어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황복현 회장님, 영림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